여러 또 청약 현장에 돌아다니다가 다행히 미계약금 추첨에 당첨이 돼서 내 집 마련을 하게 된 거죠. 요즘에도 분양권을 받을 수 있어요? 사실 요즘 너무 힘들다고 그러던데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 오랜만에 인터뷰하게 됐는데요. 세 분은 이번에 2838세대 지금 집 사도 될까요? 의 공동 저자분이십니다. 참고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은 세 분은 저 수업을 언제 들었죠? 저는 2016년도입니다. 몇 년 됐죠? 저 17년도에 한 번 듣고 18년도에 한 번 들었어요. 저는 18년도 들었습니다. 제가 자랑스러운 1기입니다. 됐어. 저 수업을 듣고 경매도 많이 배웠지만은 또 아파트 투자에 대해서 정말 많은 공부를 하셨고 지금 이렇게 책까지 내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자랑스럽기도 합니다. 간단히 인사 한번 해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2838 지금 집 사도 될까요의 저자 비타 씨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공동저자 중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공동저자 부토피아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2838세대 28세부터 38세까지 지금 집 사도 될까요? 라는 건데 지금 집 사도 될까요? 집 사도 되죠? 지금 집을 사시는 분들은 집값이 떨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잖아요. 입까지 오른 것 같은데 이게 꼭지가 아닐까? 라고 해서 불안할 수도 있고 그 불안감이 있는데 혹시 이 불안감 어떻게 떨쳐낼 수 있을까요? 그거에 대한 걱정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투자 심리를 마음속에 잡고 있기 때문에 드는 생각이 먼저지 않을까 싶어요. 만약에 집이라는 것을 투자 목적이 아닌 말 그대로 거주 목적을 먼저 생각한다면 그렇게까지 고민을 하게 될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거주와 그다음 장기적으로 생각을 하셨을 때에는 지금 집을 사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집값이 오르거나 내려가는 그런 게 아니다. 지금 이거는 네. 집이 가지고 있는 그런 행복감, 그다음에 꼭 가지고 있어야 되는 이유 이런 것 중에 하나네요. 그러면 네. 그걸 저희는 거주의 방어라고 얘기해요. 거주의 방어? 네. 거주를 하나 지키고 있어서 내 재산의 방어를 하는 거예요. 왜냐면 부동산은 움직이지 않는 거란 얘기가 있잖아요. 그렇죠. 또 내가 마련한 돈을 집에 딱 넣어놓고 그 재산을 지키는 거예요. 떨어졌을 때 내가 그냥 거기 살고 있으면 떨어져도 뭐 지키자. 근데 올랐어. 수익이 좀 났는데 좋은 데로 옮겨가 갈아타기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거주는 내 재산을 지키는 방어다라는 거죠. 집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는 집은 투자의 목적이 아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투자로 접근을 하다 보니까는 집이 오를까요 말까요를 맹살리는 거지 그치. 집이라는 목적으로 접근해야 돼 맞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제가 생각이 틀렸네요. 제가 너무 투자에서 포커스 맞춰져 있다 보니까 아닙니다. 떨어지냐 안 오르냐를 망설였는데 좋아 그러면 집은 사야 돼 알겠는데 28살에서 38세 2838세대들이 집을 어떻게 구매할 수 있죠? 요즘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예를 들어서 솔로들은 상관이 없어. 그러면 우리 2838이니까 가운데 33세다. 그쵸? 거짓말 치지 마요. 가운데 이제 결혼할 적정기가 왔었다 했을 때 33살까지 나는 좋아. 난 열심히 일을 해서 1억을 모았어. 자, 우리 와이프도 열심히 일해서 1억을 모았어. 자, 2억이 있어요. 그렇죠? 자, 이 2억 있으면 어떤 집을 어떻게 고르면 좋을까요? 일단은 부부가 가능한 가용자금을 모았다. 그럼 사실 거기서 접근 가능한 집부터 시작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 분들이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자금이 요 정도인데 사고 싶은 집은 저 위에 있거든요. 그리고 그 집이 너무 많이 올라서 사기가 힘들다 라면서 한탄을 하시는데 사실은 내가 지금 접근 가능한 것부터 매입을 하고 그곳을 내가 지켜나가는 거죠. 그것을 지켜놓고 추가로 더 노력을 해서 더 상급지로 올라가는 방향으로 가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도 아까 질문 주신 것 중에 솔로들은 상관없어요. 괜찮아요. 라고 하셨는데 제가 지금 딱 만으로 28세 솔로인데요. 제가 말씀을 드리면 솔로도 집이 필요합니다. 아니, 솔로는 즐겨야지. 이제 즐기시면 안 돼요. 싱글도 집을 마련해서 딱 거주의 안정성이 딱 생기는 순간부터 나는 뭘 할까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도전할 수 있는 스펙트럼이 넓어져요. 결혼? 막상 엄마 아빠가 너 결혼 언제 할 거니? 라는 걱정을 막 하실 때 나 집에 있어서 괜찮아. 걱정하지 마.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방어를 칠 수 있습니다. 저는 사실 좀 이상한 것 같아요. 하나도 안 봤는데. 자, 좋아. 그러면 비타 씨님이 그때 당시에 파도를 잘 탄 거잖아. 그럼 그 파도를 못 탄 독자들을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내 집 마련을 하겠다라는 생각이 있다면 가용자금 최대한 만들어서 내가 이 가용자금으로 할 수 있는 지역, 할 수 있는 아파트 이런 선택을 해나가야죠. 제 근래 주변 사람들만 보더라도 본인이 살고 싶은 데는 있어요. 거기가 너무 많이 오는 거야.
그거를 접근하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한탄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본인이 가용할 수 있는 그 자금으로서 집을 살 수는 있거든요. 물론 불편하겠죠. 근데 그 불편함을 무릅쓰고라도 내가 한 단계 한 단계 나가설 생각을 안 하고 그저 한 번에 거기 갈 생각을 하고 그걸 못하는 거에 대한 현실에 대해서 한탄만 하고 있는 그걸 거예요. 놓쳐요. 예, 그 기회를 계속 놓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현실 파악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직장이 예를 들어서 강남이야. 당연히 강남에서 살고 싶겠죠. 하지만 현실은 어렵잖아요. 그때 수도권으로 좀 밀려나더라도 거기서 가장 입지가 좋은 곳을 찾아내서 그 가용자국에 맞게 매입을 하게 된다면 한 번 더 나중에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가 있는데 그 기회조차도 다 놓치고 있는 상황을 만들게 되는 거죠. 어쨌든 간에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면은 가격이 올라야 되잖아요. 네. 근데 안 오르면 어떡해? 그러니까 오를 곳을 찾아야죠. 오를 것 어떻게 찾아요? 먼저 입지. 예를 들게요. 강남에서 점점 이렇게 넓혀져서 이제 밀려날 거 아니에요. 더 멀어질수록 더 싸지는 상황이니까 본인이 가용자금으로 갈 수 있는 지역부터 찾는 거. 그게 먼저고 그때 이제 입지를 따지는 거죠. 내가 그래 여기서 출퇴근 가능하고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나마 선호하는 여기서 중심. 그 선호하는 지역은 이미 뭐 주변에 인프라부터 교통부터 모든 걸 갖춘 곳이란 말이죠. 그 지역 내에서도. 그런 곳들을 먼저 찾는 게 그렇게 밀려나서 저기 경남 거제까지 가면 어떡하지? 너무 극단적으로 말. 네. 지금 집을 못 사서 포기하는 사람 많잖아요. 네, 결혼 자체를 포기하는 사람들. 자, 그 사람들은 어떻게 시작해야 돼요? 어쨌든 간에 내가 직장이 강남이면은 강남에서 1시간 거리 안에 가야 되긴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 입지를 어떻게 해야 돼? 저도 뭐 결혼을 했지만 저희 지금 와이프가 예? 기준선이 있었죠. 뭐 어느 정도 집의 퀄리티는 됐으면 좋겠다.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있지. 그걸 사실은 좀 깨야 되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누구나 또 깨끗한 아파트에서 살고 싶습니다. 네, 근데 현실 파악을 해서 그게 좀 불가능하다. 그랬을 때 한 2, 3년 정도 아니면 뭐 길게는 5년이라도 좀 불편함을 감수해서라도 내 거주가 장기적으로 봤을 땐 투자 가치로서도 좀 효력을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집을 좀 찾으면 어떨까 생각이 들고요. 대표적인 게 재개발 내에 작은 빌라라든지 그 구역이 지정되어 있는 곳에서 거주를 하게 된다면 향후 충분히 상승 요인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늦지 않지 않는다 생각이 듭니다. 아, 그러면 일단 뭐 좀 작고 좀 힘들겠지만은 두 사람이서 합의점을 봐야 된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3년 정도 고생하면은 그때 이제 이주가 시작될 것이고 네. 그럼 같이 이주를 할 때 같이 나갔다가 새 집 줄 때 다시 들어오면 된다는 거죠? 그렇기도 하고 사실 그냥 재개발 재건축 구역이라고 얘기하게 되면 무조건 그러면 재개발 재건축 구역이면 들어가도 돼?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잖아요. 재개발 재건축이라는 것이 사실 사업이잖아요. 네. 사업은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잖아요. 그 사업적인 기본적인 컨셉은 알고 있고 내가 이 정도에서는 충분히 희생을 할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판단했을 때 들어가는 거는 괜찮은 투자 겸 거주를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네, 어려워요. 이 재개발 재건축이. 그래도 뭐 그 정도 공부해야지. 그러면 가용자금으로 입지를 따져서 좋은 데를 갈 수 없다라고 하면 아파트를 대체하는 상품을 투자할 수도 있어요. 뭐 요즘 핫한 빌라? 빌라도 있지만 아파트 같은 거. 아파트는 정확히 어떤 거예요? 오피스텔인데 아파트 형태를 띠는 오피스텔. 뭐 방이 2개나 3개나 이렇게 빠지는. 아파트도 주택이죠. 주택으로 쓰게 되면 네, 주택이 주택으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 구독자분들이 잘 아셔야 되는데 예전에는 오피스텔이 주거로 들어가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는 들어가죠. 주거용으로 썼을 때. 그렇죠. 임차인이 전입을 하고 주거를 썼을 때는 주거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오피스텔은 사무실이잖아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용도를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잘 아셔야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아파트는 거주 그렇죠. 목적으로 나쁘지 않다. 네, 아파트를 살 수 없다 했을 때 아파트를 대체하는. 장점은 뭐예요? 아파트의 장점. 뭐 예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아파텔 뭐 이렇게 하면 누가 봐도 아파텔처럼 생겼었어요. 어설픈. 요즘에는 사실 지나가면 이게 아파텔인지 아파트인지 알 수가 사실 없거든요. 그 말즉슨 웬만한 인프라는 아파트랑 거의 동일하게 유지가 되고 있고요. 물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오피스텔 역할을 많이 하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상승 요인을 좀 기대하기는 어려울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우리 이제 신혼부부들이 많이 노릴 수 있는 지역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또 3기 신도시잖아요. 요즘 핫하잖아요. 네. 3기 신도시를 기다려야 되나요? 신도시가 생기는 데의 시간은 1, 2년 갖고는 어려워야겠죠. 그쵸, 안 사실 되겠죠. 어려울 수가 있겠죠. 1기 신도시인 분당이 신도시로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는데 뭐 15년에서 20년 가까이가 걸렸는데 그걸 아무리 단축한다 한들 10년을 넘어설 텐데 그동안에 내가 가질 수 있는 그 기회를 많이 놓치게 된다면 과연 3기 신도시를 기다리는 게 정답일까? 3기 신도시를 그 무작정 기다리는 거는 답이 아닐 수도 있겠네요. 그쵸. 그 말듯이 오른다 안 오른다 그런 문제가 아니다 보니까 예를 들면 우리 부모 세대가 뭐 한 60점이에요. 60점인 게 청약 점수가 네. 근데 내가 60점이다. 청약 점수가 뭐 20점 되고 저처럼 8점이에요. 기다려야 될까요? 그때까지 뭐 아이를 많이 낳아야지 뭐.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딱 그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내가 그때 가서 당첨 확률을 높일 수 있는 전략이 있다 하면 기다리시는 걸 말리지는 않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이 그냥 기회만 기다리면서 시간을 보내는 거는 딱히 너무 권유하지 아깝죠. 않는다. 아. 제가 그런 노리고 경험이 있습니다. 있거든요. 네. 아, 4명 나왔어요? 4명까지 아니고 세? 셋째가 예정돼 있는데요. 우와. 그럼 있어요. 몇 점이에요, 그러면? 한동안 청약을 놓았기 때문에 계산해보진 않았어요. 아. 네. 다만 다자녀 말고 제가 실제로 과천 지식정보타운을 노리려고 과천에 전입해서 신혼특공을 생각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막상 경쟁률이 높아지고 내 가점으로도 안 되겠다라는 그런 판단이 들었을 때 좀 두렵더라고요. 내가 과천까지 왔는데 안 되면 계속 전세금은 올라가고 내가 버틸 수 있을까? 예, 그런데 이제 과천을 기다리는 와중에 이제 여러 또 청약 현장에 돌아다니다가 다행히 미계약분 추첨에 당첨이 돼서 내 집 마련을 하게 된 거죠. 요즘에도 분양권을 받을 수 있어요? 요즘 너무 힘들다 그러던데. 안타깝게도 정부 규제가 많아져서 공급 자체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경쟁률 자체도 너무 높고 그로 인해서 줍줍도 사실 많이 나오지는 않아요. 요즘에 보면은 기사에 빌라로 많이 모인다 그러거든요. 빌라 투자는 어떨까요? 아마 여기 셋 중에서 빌라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한 게 이제 저인데요. 처음에 경매 배웠죠. 네, 맞아요. 그럴 줄 알았어. 말씀드렸지만은 빌라를 사실 때는 플랜을 잘 짜셔야 됩니다. 무작정 빌라를 받으시는 건 절대 좋은 게 아닌 것 같아요. 네. 저도 한 1년 고생했어요. 초보 시절에 대여섯 채를 그냥 싸다! 그걸 받았는데 여러 가지 사건들이 터지더라고요. 그래, 맞아. 오해하 씨가 말씀드리는데 빌라라고 해서 다 안 좋은 건 아닌데 우리가 모르고 그냥 진짜 수업 한 번 딱 듣고 나서 무작정 가서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건 안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해하실 필요 없습니다. 자, 그럼 빌라 어떻게 하면 돼요, 요즘에? 요즘에 빌라들이 크게 두 가지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 몰리는 이유가 핫한 지역에 아파트도 이만큼 올랐으니까 빌라도 주거니까 이만큼 올라야지 라고 하는 사람들의 수요가 받쳐주는 그런 지역들의 빌라 가격이 오르는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재개발 재건축 같은 개발 계획이 잡혀 있을 때 네, 그 두 가지로 크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은 내가 아파트 도저히 내 가용자금으로 안 될 것 같고 나는 뭐 그냥 빌라 살아도 괜찮다. 그럴 때 그냥 빌라 선택해서 투자를 할 수 있는 거. 하지만 투자에 대한 시세 차익을 크게 바랄 수 없는 부분을 인지는 하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빌라는 잘 안 오르죠. 자, 아무래도 상승이 많이 더디죠. 네. 그 사실 우리가 특정 지역에서 아파트를 갈 거냐 빌라를 갈 거냐라고 고민을 하지 않아요. 왜냐면 가격대가 워낙 차이가 나니까. 아파트를 갈 수 있는 사람 아파트 사시면 되고 안 되면 빌라 사는 거예요. 근데 빌라 사는 사람들이 고민하는 부분은 내가 서울에 빌라를 살 거냐 아니면 경기도 저 멀리 외곽에 같은 가격대 아파트를 살 거냐. 그럴 때는 오히려 서울에 빌라가 나올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이 또 들거든요. 그래서 빌라건 아파트건 가능한 선에서 접근을 하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입지나 그런 다른 가치를 더 생각하는 게 사실 맞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럼 빌라를 고를 때에는 이런 빌라를 골라야 된다는 이런 포인트가 있어요? 아무래도 입지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첫째도 입지, 둘째도 입지죠. 네, 맞습니다. 네. 어쨌든 빌라를 선택하는 분들은 사실은 투자 목적보다는 거주 목적에 많이 치우쳐서 빌라를 선택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 좋은 데로 갈아타기를 했을 때에 빠져나올 수 있는 그런 빌라를 선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이 빌라를 투자할 때 포인트 중에 하나는 수요가 있는 곳이죠. 네. 부동산이라는 것은 팔고 싶을 때 팔아야 되는 거고 입지가 많이 벗어나? 그러면 팔고 싶을 때 못 팔잖아요. 맞아요. 그게 제일 문제되다 보니까 맞습니다. 팔릴 수 있는 빌라를 사는 것도 포인트겠네요. 네. 요즘에 보면은 공시지가 1억 원 이하짜리를 사람들이 많이 찾으러 다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 투자는 어떤 거예요? 아까 말했다시피 내가 이제 집을 샀어. 난 빌라는 싫었었어. 좀 더 외곽으로 빠지더라도 난 아파트 살았어. 자, 아파트 살았을 때 어떤 시점에 또 이제 갈아타야 되잖아요. 이제 네. 어떤 시점에 갈아타면 좋아요?